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정답.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25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7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통해 페드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고 매파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6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은 52.5%를 나타냈고 50bp 인상할 가능성은 47.5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계속 5대5를 유지를 해주고 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5bp가 55%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에게 이 둘 중에 좋은 건 50bp다. 0.5%이 정도 인상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진행을 하는데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꼭 봐야 되는 이 지표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CPI, PPI, 그리고 PCE,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일단 요렇게 세 가지랑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본다면 고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ADP나 아니면 이제 정부기관에서 내놓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고용은 좋으면 좋고요. 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 근데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니까 고점이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빠지고 이 두 가지는 올라가면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서 유럽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악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3.74달러 플러스 3.74% 상승 마감하고요. 채권 원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연방은행 두 곳에서 할인율 1%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금리 압박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4%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 역시 여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손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겠죠.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시장의 거의 저는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8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예비치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다. 지금 뭐 미국 서비스 경기가 급격한 위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나 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가 안정 전까지는 서비스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전월비 12.6% 감소하였다. 2016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부동산 사이트 중에 이 진로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의 가격 자체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역시도 고점을 찍고 미국에서도 이제 조금씩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역시 이런 모습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부동산이 굉장히 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투자 많이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거 굉장히 실적의 감소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산 가치가 빠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8월달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8을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큰 부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건 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꾸준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 혜택, 이런 걸로 좀 나뉘겠죠.
뭐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들이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대응이 잘 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다음 사우디 동맹국 감산 가능성 시사 이건 당연히 오펙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국제유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전처럼 120, 130달러 그건 힘들 것 같고 그냥 지금과 같은 100불 언저리에서의 고유가 모습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저도 예상을 하는 거라 제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계속 전 세계가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금을 평균으로 보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세계 곡물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으로 예상 밖 빠른 하락.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스 그때 보여드렸었는데 미국이랑 남미가 올해 업황이 진짜 너무 좋았대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출하하고 막 하면은 시장에 공급 과잉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역시 이걸 딱 보고 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러시아랑 협약을 맺었고 러시아 역시 함께 곡물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공급 과잉이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식품주들 뜨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소매 리테일 가격이 올라갔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영업이익률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다 하지만 지금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봐줘서 손해볼 건 없다. 자, 그리고 SEB 유럽 에너지 위기 올해 진정한데 푸틴이 겨울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3일 금지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죠. 푸틴이 올해 최대한 많은 걸 좀 얻어내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러시아의 대체제를 찾아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역시도 찾아보면은 조금 더 러시아보다 비싸서 그렇지 대체제는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대체제를 찾기 위한 전 세계의 흐름이 보여지다 보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단기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나 내년 정도가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공급을 지금 조금 줄이더라도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위기, 요거는 이제 한국도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매도 줄어드니 경기 재개 2차 전지주 살아날까?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조금 많은 회사들,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저점을 보여준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나쁘지 않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정리,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요거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전고점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어제 이게 쭉 갈 줄 알았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예상치보다 조금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봐야 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 최초 액화 수소 플랜트에 인도 기술을 도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 기술은 빼고 그냥 액화 수소 플랜트 국내 최초로 이제 요거를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원전이랑 풍력이랑 뭐 해수 담수화 이런 쪽으로만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제 다시 수소 나올 때 됐다. 과거에 두산이 올라갈 때 수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으로 모든 사업 부분들이 잘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오늘
하필이면 지금 위치에서 외국인 기관이 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한다면 여기에서 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못해도 한 2만 원까지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 5% 빠진다는 거겠죠. 지금 위치에서. 그래서 일단 만약에 보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계속 보여주게 된다? 하루가 아니라 뭐 이틀, 3일 연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는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지 라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베스트는 역시나 지금 11선을 딛고 올라갔던 게 컸기 때문에 11선, 요 핑크선, 요거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횡보하면 뭐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봉이 3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2만원 라인 있죠? 힘이 세면은 여기보다 아래로도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노란색 선, 여기가 482년선인데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라간다라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이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위쪽 있죠? 이전 고점 뚫은데 여기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오늘 음봉인데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끝나준다 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23,000원, 그 다음으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한 24,000원, 5,000원? 25,000원, 6,000원? 여기 최고점 부근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식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수급상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요거 계속 마이너스 찍힌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크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11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 하면은 이러면 추가적인 현재 위치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는데 이전 고점을 약간 뚫고서 개미들한테 물량 털고 빠지는 이런 모습까지도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선 이탈까지도 보여지면 그 아래쪽까지 큰 하락이 보여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일단은 한 2만원 부근 여기까지는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 파급력이 크면 여기보다 더 빠질 수 있기에 일단 마지노선을 481선 여기를 기준으로 두면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빠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만약에 떨어질 때는 이제 딛고 움직이는 경우의 수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제 영상 다른 것들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지지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하나씩 본 거고 반등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라고 한다면 11선 딛고 반등했을 때 일단 1차적인 23,000원 2차적으로는 한 26,000원까지 하나씩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되게 뭔가 좀 아쉽네요. 예, 안타깝고 이왕이면 11선 딛고 한 번 더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힘들더라도 끝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줘야 될 거 지켜주면 홀딩, 아니라고 하면은 비중조절 하든 해가지고 순간순간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 멤버십에도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구독 옆에 가입하기 요것도 한 번씩 고려를 해보셨으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이었습니다.